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슴에 가장 거칠고 뜨거운 불을 지폈던 야수. 독일 명차 벤츠의 심장을 이식받아 도로 위를 군림했던 사륜구동의 제왕. 한때는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었고 그랜저를 타는 사람들조차 이 차 앞에서는 기가 죽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의 이름은 재계의 저주받은 사생아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무려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대우, 채권단, 중국 상하이 자동차, 인도 마힌드라,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사태까지 들어오는 주인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치거나 기술만 빼먹고 껍데기를 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법정 관리와 파업, 해고와 복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그 자체였던 곳.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갈아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름마저 역사 속으로 삭제되어 버린 비운의 기업. 대한민국 SUV의 자존심이라 불렸지만 끝내 자본의 논리에 의해 난도질당한 이 사건의 주인공, 바로 쌍용 자동차입니다. 사건의 시작점인 1990년대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쌍용의 위상은 지금의 제네시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세단의 목을 맬 때 쌍용은 한국 지형에는 사륜구동이 답이다라며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팠습니다. 1993년 무쏘가 등장했을 때 대한민국 도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투박한 지프차가 아니었습니다. 돌고래를 닮은 유려한 곡선, 그리고 보니달에 숨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 사람들은 이 차를 지프라 부르지 않고 명차라 불렀습니다. 1996년 출시된 뉴 코란도는 그야말로 신드롬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타고 싶어하는 차 1위, 젊음과 낭만의 아이콘. 주문이 폭주해서 차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공장은 밤새 돌아가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멘트와 정유로 돈을 벌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로망이자 그룹을 재계 10위권 안으로 밀어넣을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칠 것 없는 질주, 브레이크 없는 성장. 쌍용은 자신들이 영원히 도로의 지배자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인의 혈관 속에는 이미 치명적인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쌍용 자동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첫 번째 범인은 바로 회장님의 엇나간 로망이었습니다. SUV 명가라는 타이틀에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석원 회장은 진정한 자동차 회사는 세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벤츠에 E클래스 플랫폼을 들여와 최고급 세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임원들이 뜯어말렸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승용차 라인업도 없고 판매망도 부족합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발비만 무려 5천억 원 넘게 쏟아부어 탄생한 차가 바로 체어맨입니다. 차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비용이었습니다. 체어맨이 세상에 나온 1997년 10월, 대한민국에는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는 그 엄혹한 시절에 기름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대형 고급 세단을 누가 사겠습니까? 재고는 산처럼 쌓였고 막대한 개발비는 고스란히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쌍용그룹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 쌍용자동차는 팔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품었지만 대우마저 공중분해되면서 쌍용은 다시 거리로 내몰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범인,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용의자는 바로 기술 유출 먹튀 자본입니다. 2004년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겠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의 목적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쌍용이 가진 SUV 기술과 하이브리드 기술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쌍용의 설계 도면과 핵심 기술을 합법을 가장해 중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기술은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 남겨진 것은 수천 명의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뿐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쌍용차 사태는 한국노사 관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공장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볼트총과 화염병이 난무하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어 노동자들을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 살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이후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했지만 그들 역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티볼리가 반짝 성공을 거두며 희망 고문을 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날아오를 때 쌍용은 10년 전 사고 렌즈를 우려내며 겨우겨우 연명했습니다. 2022년 마침내 KG그룹이 쌍용을 인수하며 길고 긴 유랑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쌍용이라는 이름 자체의 사망 선고. 이제 그 자리는 KG 모빌리티라는 낯선 이름이 차지했습니다. 무쏘와 코란도가 누볐던 영광의 도로는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평택 공장의 낡은 간판은 떼어졌고 직원들의 작업복에 박힌 로고도 바뀌었습니다. 쌍용이라는 두 글자는 실패한 경영, 노사 갈등, 그리고 외국 자본의 먹튀를 상징하는 주홍글씨가 되어 역사책 한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이 모든 비극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남의 떡을 탐냈던 오너의 허영심, 기술만 탐하고 책임은 지지 않았던 투기 자본의 탐욕,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정부와 채권단의 무능력.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멀쩡했던 기업 하나를 생체 실험하듯 난도질해버린 것입니다. 쌍용 자동차 사건은 우리에게 비즈니스의 냉혹한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겨줍니다. 정체성을 잃은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 SUV 명가라는 확실한 자기 색깔을 버리고 무리하게 몸집을 불리려 했던 그 순간부터 몰락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세단을 꿈꾸다 자신의 뿌리마저 잃어버린 대가는 수조 원의 돈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토레스나 티볼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차들의 엔진 소리 밑바닥에는 지키고 싶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던 어떤 이름의 흐느낌이 깔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공의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실패의 냄새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한 비즈니스 비화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